안녕하세요. 엔초비TV입니다. 새해가 되고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는데 이제서야 2021년 첫 영상을 올리게 되어 민망하고도 죄송하기도 합니다. 짜잘하게 무조건 여러 영상을 올리기보단 한 편에 가급적 충분한 내용을 모아 전달을 드리고자 하다 보니 텀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지난주까지 훈훈하던 증시 분위기 속에 자료를 준비하던 중 예기치 못한 미국발 공매도 전쟁에 게임스톱 등 일부 종목을 빼곤 모두가 힘겨운 한 주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러한 위기일수록 여전히 스펙이 큰 기회이자 리스크 방지가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영상도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이라 하기 조금은 민망한 작년 마지막 영상에서 미국 스펙의 트렌드는 전기차와 핀테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까지도 이는 유효합니다. EFT의 페이스세이프와 CIIC의 어라이벌이 합병을 발표한 데 이어 차마스의 IPOE가 소피를,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ACTC가 프로테라라는 거물을 잡으며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여전히 이 두 분야에는 지금도 끊임없는 루머가 나오는 스트라이프나 루시드 등 거물급 스타트업들이 포진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성사된 핫딜 두 가지를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1번은 엔초비TV에서 가능성을 언급드린 후 실제 성사되어 제게 기쁨과 수익을 준 IPOE와 소피의 합병 소식입니다. IR 자료는 소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찾아서 보시길 권해드리며 영상에서는 제가 일부만 발췌해 보았습니다. IPOE는 800만 불 규모의 스펙으로 결코 작지 않은 규모의 스펙이었으며 T로 컴퍼니가 370만 달러를, 그 외에 파이프 물량으로 세 가지를 합산하면 총 2,400만 불 규모의 캐시를 마련하였습니다. 소피가 어떤 특징과 차별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소피는 소셜 파이낸스의 줄임말로 소파이로 부르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어감상 소피로 부르고 있습니다. 소피는 학자금, 융자, 개인 신용, 주택담보 등 대출 및 투자 자산 관리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입니다. 스탠퍼드의 MBA 동기들이 MBA 학비 부담에서 착안을 하여 2011년에 창업하였으며 동문 커뮤니티를 통한 학자금 대출 서비스로 시작하였습니다. 소프트뱅크와 카타르 투자청으로부터 총 15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화제가 된 바 있으며 낮은 수수료와 금리를 지향합니다. 2017년에 소피머니를 출시하며 모바일로 직불카드 결제나 ATM 출금 등 모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퀘어가 주요 타겟을 소상공인 및 일반인으로 하고 있다면 소피는 학벌이나 직업 등 보다 고객의 높은 진입 장벽을 두는 대신에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일단 한번 가입하면 고객 대상 특화된 마이크로 파이낸스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혜택, 이를테면 취업 성공 시 금리 인하라거나 실업 시에는 이자 납부를 유예해주는 등 고객의 락인을 유도하며 취업 알선 등의 멘토링 서비스까지 제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소피는 마치 한국의 카카오뱅크나 토스 정도로 비교하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 대출을 소피 대출로 변경하면 금리 혜택 또한 제공한다고 하네요. 코로나 사태로 미국 대학 학자금 대출의 증가로 소피의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회원들에게 포괄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 하나의 앱으로 제공함으로써 재정적인 독립을 지원합니다. 이미 2020년 3쿼터 순이익 2억 달러 이상을 달성했으며 올해 2021년에는 10억 달러 이상을 기대하는 핀테크계 거물입니다. 두 번째 핫딜은 역시 ACTC와 프로테라의 합병이었습니다.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봤던 프로테라가 ACTC와 합병할 것이라고는 사실 저도 전혀 예상 못했는데요.
프로테라는 사실 너무 유명한 기업이라 IR 자료를 설명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프로테라는 북미 전기버스 시장의 리딩 기업이기도 합니다. 프로테라는 전기버스 OEM뿐만 아니라 파워트레인이나 전기 충전 쪽으로도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친환경 기업의 대표주자입니다. 직접 IR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 후반부에 최근 핫했던 스펙 합병 기업들과 직접적인 비교를 함으로써 프로테라에 대한 투자 매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부분이 인상 깊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타 종목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기업 가치로 평가되고 있음과 동시에 실질적인 수익은 월등히 앞서고 있음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적극 매력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엔초비TV에서 픽했던 종목들의 근황 점검을 통해 최근 주가나 차트상의 흐름 특징을 잡아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차트의 캡처 시점은 공매도 전쟁 발발 이전임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루시드 이슈로 급상승했던 CCIC 외에는 대부분이 일반적인 성장주와 같은 우상향 차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처음 소개드렸던 시점에만 진입하셨어도 대부분이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보유기간을 짧게 가져가더라도 수익을 챙겨놓고 종목이 하락 시에는 재진입하는 방법으로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퍼싱 스퀘어와 규모 면에서 그 쌍벽을 이루는 CCIB는 루시드 링크에 이어 루시드의 사우디아라비아 공장 설립에 관한 소식으로 20달러대를 넘어 단숨에 30달러대를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역시 BFT의 시즌2인 WPF도 블랙스톤의 얼라이트 솔루션과의 합병 소식으로 큰 상승을 보여준 바가 있었습니다. 차마스의 IPO 2.0 종목들의 근황 점검입니다. D와 F 사이에서 먼저 합병을 발표한 IPO2가 급등을 한 바 있으며 나머지 두 종목 역시나 우상향 패턴으로 기대감을 고조시켜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가 불안정해져 가면서 스펙에서도 정말 옥석 가리기가 점점 중요해져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엔초비TV의 원픽은 여전히 차마스의 IPO 2.0입니다. 소피까지 이미 4개를 성공시킨 차마스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합병 타겟을 확정하여 나간다는 점에서도 투자자들에게 기회비용적인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차마스를 원픽으로 택했을까요? 우선 그의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 및 경험에 신뢰가 가기 때문입니다. 자료의 출처는 그림 우측 상단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차마스는 그가 이끄는 소셜 캐피털을 통해 4개의 기업들을 상장시킨 바가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친환경 테크 기업들에 파이프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업의 면면과 분야를 보면 그의 투자 스타일 및 취향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차마스는 활발한 SNS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의 많은 메시지들을 통해 투자 지향점을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전기차나 우주산업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차마스입니다. 이러한 SNS 활동은 그가 노린 것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의 스펙 시리즈에 대한 기대치를 고조시켜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소피 합병을 발표했던 날도 무언가 곧 중대 발표가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으며 대놓고 괜찮은 EV 타겟이 있는지 묻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플레이드나 스트라이프의 설립자에게 관심을 드러내기도 하는 대담함을 보여주어 투자자들의 흥분을 고조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단순히 입만 살아있는 키보드 워리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로 결과물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의 말은 빈말로 보이지가 않는 거겠죠? 차마스의 눈은 역시 최근 핫한 전기차나 핀테크를 주시하고 있으며 우주산업과 배터리까지 그이기에 이런 수많은 유망 기업이 끊이지 않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중 비교적 나머지보다는 조금은 생소한 두 기업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V 분야로는 역시 오토그리드가 가장 많이 최근 언급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관련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 다양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나름 이 분야의 글로벌 리딩 기업입니다. 사실 그간 이미 우주나 바이오, 핀테크 기업을 상장시킨 차마스이기에 다음 타겟은 전기차 혹은 전기 배터리 분야가 하나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핀테크 분야로는 최근 비자에서 인수하려다 독과점 제재로 실패했던 플레이드가 언급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비자가 플레이드의 지분 취득 당시 이렇게 정성스러운 IR 자료를 만들기도 하였었습니다. 꼭 1년 만인 2021년 1월에 아예 인수합병을 진행하려다 독과점 제재로 인해서 결국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플레이드는 2013년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된 핀테크 기업으로 다양한 사용자들이 그들의 플랫폼을 통해 역시나 다양한 금융기관들의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중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예시를 봐보면 간편하게 선택한 금융기관으로의 계정 연결에 곧바로 성공함을 볼 수 있으며 비자가 군침을 흘렸다는 점을 보면 플레이드의 잠재력과 가치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런 증시에서 스펙이 여전히 가장 안전하면서도 쉬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말로는 누가 못하나요? 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제가 추천드리고 소개해드리는 방식으로 말씀드린 대로 12월, 1월간 투자에 임하고 있는데요. 훨씬 큰 자금으로 더 큰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저처럼 별거 아닌 일반 개미 투자자도 종목을 잘 선택하여 흐름을 잘 타면 짧은 기간 보유 방식의 매매를 해도 어느 정도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부분을 증명해 드려서 신뢰를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로써 제가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펙과 그 트렌드는 여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종목의 옥석 가르기와 그 주가 흐름을 잘 판단한다면 대형 우량주보다도 어쩌면 더 쉽고 안전한 즐거운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열심히 내용을 구성하던 저에게 변수가 터졌으니 GME, 즉 게임스탑으로 시작된 미국의 공매도 전쟁이었습니다. 미국 공매도 세력이 꺾으려던 게임스탑에 지켜내기 위해 미국의 개미들이 힘을 모아 합심한 게 이제는 일론 머스크까지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함으로써 게임스탑의 주가는 치솟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니 부디 함부로 이 종목에 투자하시는 일은 없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GME 사건의 여파가 영향을 미쳐 실적이 양호했던 대형 종목들 뿐 아니라 스펙들의 주가가 폭락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이는 스펙에 들어온 투자금이 GME 같이 급등하고 있는 종목으로 옮겨가고 있던 이유도 있으며 차마스의 스펙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개미들을 지지 선언을 함으로써 역으로 공매기관이 IPO 입점력의 주가를 공격하는 현상도 이유 중 하나로 보였습니다. 차마스의 SNS 활동이 이럴 땐 오너 리스크로도 작용을 할 수 있네요. 믿었던 로빈후드 앱이 개미들을 배반하나 싶던 찰나에 마침내 헤지펀드가 백기를 들고 말았으나 그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 팔아치운 주식의 주가들이
세계 증시 곳곳에 연균세 적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급기야 제2, 제3의 GME를 찾아 나선 미국 개미들을 제재하려는 조짐 또한 보이고 있어 향후 그 추이를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아름다운 우상향 흐름을 즐기던 스펙들의 차트가 이렇게 큰 조정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방 지지선까지 내려왔거나 혹은 그 밑으로 내려가는 종목들이 다수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영상 시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이런 변수나 외풍이 영향을 미쳐도 변하지 않는 것은 좋은 스펙을 골라 흐름을 잘 판단하면 가장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간 너무 과열되어 주가가 부담이 되어 접근하지 못했던 종목이 있으시다면 지금 위치가 역으로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부근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추가 내용은 오늘 발표한 따끈한 내용입니다. 스펙을 통한 상장설이 꾸준히 제기되던 패러데이 퓨처가 마침내 PSAC를 파트너로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주가는 장전 20달러에 근접한 수준으로 연이틀 폭등 중에 있습니다. 차트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 그 차트네요. 이렇듯 여전히 시장의 트렌드는 EV 섹터와 핀테크가 가장 핫하고 각광받고 있음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랜만에 영상이라 많은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은 마음에 분량이 제법 길어진 것 같습니다. 힘든 증시이지만 제 채널에 와주신 분들만큼은 꼭 좋은 결과를 거두어 나가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